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가설이 어떠한 성능을 갖는지 그거를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하이퍼세스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하이퍼세시스를 평가하는 목적은 오버피팅이나 그리고 언더피팅 같은 것들을 피하려면 과연 이 하이퍼세시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비디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가설을 평가한다, 하이퍼세시스를 평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보았던 집 가격을 예측하는 샘플 데이터를 역시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수평축은 크기고요, 집의 크기고 수직축은 가격인데 해당하는 가격과 크기의 샘플 자료가 이렇게 빨간색 X로 훈련 자료가 있고요. 이와 같은 훈련 자료를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바로 요 밑에 써 있는 하이퍼세시스 수식처럼 X의 4제곱 정도까지의 고차항을 갖는 이런 하이퍼세시스로 우리가 이걸 피팅할 경우에는 굉장히 피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굉장히 non-linear한 텀들을 포함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다양한 그 굴곡을 가진 이런 곡선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잘 맞출 수 있는 이런 커브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세타 값을 얻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얻어낸 세타를 훈련 자료에는 없는 그런 새로운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버피팅의 결과라고 보통 얘기했죠. 즉 너무 훈련 자료에 잘 적합된, 과적합된 경우를 우리는 보통 오버피팅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 과적합이 결국에는 발생을 하면 새로운 훈련 자료에는 잘 맞지를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적합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단순한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변수가 하나인, 사이즈 하나의 함수인 h of x에서 x가 하나의 실수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금 그래프만 그려봐도 그 그래프가 너무나도 데이터에 잘 들어맞으면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좀 더 많은 피처를 쓰는 경우는 어떨까요? 즉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더 정확한 추측을 하기 위해서 특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사이즈, number of bedroom, number of floors, 그리고 age of house, average income in neighborhood, 뭐 키친 사이즈 등등 해서 심지어는 100개 정도까지, 즉 100개의 특징 벡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h of x의 x가 벡터로서 100개의 엘리멘트를 가지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유추해낸 커브가 어떠한 모양으로 또는 얼마만큼 훈련 자료에 적합이 되어 있는지를 시각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하나 그려봐도 의미도 없고요. 그죠? 즉 이 커브를 2차원, 3차원까지는 그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이상은 시각화시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오버피팅이 일어났는지 또는 언더피팅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어프로치가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하이퍼세시스, 즉 그 가설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피팅을 이루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이와 같은 방법을 보통 쓰게 됩니다. 보통 주어진 데이터들이 훈련 자료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한 10개 정도의 샘플로 아주 간단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훈련 자료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 훈련 자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잘라서 한 요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여기 앞부분에 있는 이 훈련 자료는 훈련에만 사용하고요. 트레이닝 셋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자료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 자료의 일부분은 테스트 셋이라 그래서 시험에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같이 주어진 자료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훈련 자료로 쓰고 하나는 시험 자료로 쓰고자 할 때 보통은 70% 정도를 훈련 자료로 쓰고요. 그 나머지 한 30% 자료를 시험 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중에서 7개 정도의 훈련 자료만 가지고 이 세타 값을 우리의 하이퍼세시스인 h of x를 피팅을 하고요. 그때 얻어지는 세타 값으로 적용을 또 이 테스트 자료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눌 때 어떤 자료가 순서가 있으면 안 되고요. 보통은 랜덤하게 무작위로 70%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내고 30% 정도를 무작위로, 물론 두 데이터가 겹치면 안 되겠죠. 서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앞에서 계속 m이라는 기호를 써서 썼잖아요. 즉 훈련 자료가 m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와 같은 기계학습의 하이퍼세시스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훈련 자료들의 개수를 m개다 그러면은 이 m개 이외에 나머지 또 일정 개수를 뽑아내서 여기서는 m 테스트라는 이제 그 기호를 쓸 건데, 이거는 훈련 자료가 아니라 시험을 하기 위한 훈련 자료의 일부분을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number of test example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름을 한번 부를 건데요. 물론 모든 데이터의 형태는 똑같을 겁니다. 그죠? X 슈퍼스크립트 1부터 M까지는 그 M개의 입력 자료고 그 입력에 해당되는 레이블이 Y1부터 YM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테스트 세트의 데이터 셋에도요, X 슈퍼스크립트 1 테스트와 Y 슈퍼스크립트 1 테스트와 같은 이런 쌍으로 M 테스트개만큼의 테스트 자료를 우리가 다 따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작업을 어떻게 테스팅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선형 회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훈련 자료로부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 세타를 선형 회귀 방법으로 피팅을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때 사용하는 그 비용 함수는 우리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j of 세타라는 비용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j of 세타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세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때 그 j of 세타를 최소화하는 대상이 되는 자료가 전체 훈련 자료의 한 70% 정도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얻은 파라메타 세타를 가지고서 나머지 30% 자료, 즉 시험 집합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자료의 30%에 해당되는 건데 직접 오차를 또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때 계산하는 오차는 그 비용 함수에 사용됐던 오차와 똑같은 수식일 겁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만 바뀌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훈련 오차는 그냥 J of 세타라고 쓰는 데 반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수식이지만 대상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구분짓기 위해서 서브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J of 세타지만 서브스크립트는 테스트다 쓰면은 테스트 자료에 적용된 요 비용 함수 수식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 수식은 똑같아요. 1 나누기 2, 이번에는 m개가 아니라 m테스트개만큼의 데이터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h of x i번째 그 샘플 빼기 y의 i번째 샘플의 그 차이의 제곱인데, 이때 사용되는 입력 자료 x와 그리고 레이블 y는 각각 테스트 세트에서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고 하나는 훈련할 때 쓰는 거고 하나는 테스트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h of x를 구할 때 필요한 세타가 있죠. 이 세타를
학습된 세타를 여기다가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킨 다음에 어떤 이미 갖고 있던 훈련에 활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 개수는 당연히 m테스트 개일 테니까 m테스트 개만큼 다 계산을 해서 더해준 후에 1 나누기 2m테스트로 평균을 내주면 바로 이것이 그 시험 집합의 오차, 우리가 보통 테스트 셋 에러라고 부르는 그러한 값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에러가 큰지 작은지를 보면 우리의 하이퍼세시스가 제대로 되어 있던 건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는 어떨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역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세타를 가지고서 시험을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훈련 자료로부터 당연히 그 파라메타 세타를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70%의 그 훈련 자료만 쓰는 겁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놔두는 거죠. 왜 놔두냐면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 집합에 대해서 오차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파라메타를 가지고서. 역시 이것도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약 30%의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만 가지고서, 하지만 세타는 훈련된 파라메타 세타를 사용하는 거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비용 함수가 좀 달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J of 세타, 이 위쪽에서는 우리가 J of 세타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세타를 구했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구해진 세타를 가지고서 똑같은 수식이지만 데이터 값만 바꿔서 우리가 또 비용 함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즉 J subscript test 세타라는 거는 이 비용 함수, 우리가 이 비용 함수 기억나실 겁니다. 즉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즉 Y가 1인 경우, Y가 1인 경우에 효과를 발휘하는 이 텀과 Y가 0인 경우에 효과를 발휘하는 텀, 이 두 개의 텀을 더해줘서 우리가 비용 함수로 썼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비용 함수 h of x의 세타 값이 필요한데, 그때 바로 70%의 훈련 자료만으로 우리가 학습해낸 이 시타 값을 여기에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또 필요한 입력 값은 훈련 자료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러한 x 테스트와 y 테스트를 각각 우리가 활용해서 이 비용 함수의 값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오차의 값은 오차의 값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기 위한 목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대신에 오분류율을 대신 계산하기도 합니다. 즉 비용 함수의 오차 값을 얻는다기보다는 오분류 오차라는 것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은 분류가 잘 되고 안 되고의 값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제로 또는 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오분류 함수를 정의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오분류 함수가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차니까 에러라는 뜻으로 이 r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 입력값은 h of x와 y라는 값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의 하이퍼세시스와 그 레이블 값, 이 두 개의 오차,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잘못된 경우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즉, 이 함수의 값은 1 또는 0의 값만 갖도록 만드는 함수예요. 즉, 1 또는 0이라는 게 뭐냐면 오차니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 1이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0인 그런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1의 값을 갖냐면 if h of x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약에 y가 0인 경우에 이 h of x가 0.5면은 사실 1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h of x가 0.5보다 작게 나타날 때,
y는 1인데 그러면은 이건 다 에러예요. 그죠? 에러가 발생한 그때는 1이라는 값을 갖게 하고 otherwise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당연히 제대로 맞힌 경우니까 그러면 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분류 오차라는 값을 요 값 대신에 계산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그 테스트 에러라고 그럴까요? 전체 그 에러는 이런 식으로 또 수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 나누기 그 테스트 샘플 개수로 나눠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m 테스트 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m 테스트까지 할 건데요. 여기서 더해 주는 거는 바로 요 에러 함수를 더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러 함수의 입력값은 h of x i번째 역시 근데 테스트 샘플만 가지고 하는 거죠. 와 y의 테스트 샘플 역시 또 i번째 이 값이 들어가서 즉 이 값은 별게 아닙니다. 여기 위에 지금 정의되어 있듯이 0 또는 1의 값만을 갖는 건데 제대로 맞췄으면 0의 값을 갖는 거고 잘못됐으면 1의 값을 갖는 아마 여러분들 그 홈워크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때 프레딕션이 맞으면 1 틀리면 0으로 놓고 그 프레딕션 레이트 그 정확도를 그 계산했던 거를 아마 숙제를 한 기억이 날 텐데 바로 요 그 함수를 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 accuracy 그 분류의 정확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학습할 때 쓰는 이 훈련 자료와 그리고 시험할 때 쓰는 요 자료는 다른 자료라는 거죠. 전혀 그 사용된 적이 없는 30%만 따로 놔두었다가 훈련된 세타를 가지고서 요 오차를 한번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값이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이퍼세시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키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는데 요 비율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